관자는 왜 꺼지는 거예요? 관자. 이 부위가 관자동인데, 이 관자동이 꺼지는 경우는 대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선천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괜찮은데 서서히 꺼지는 경우. 세 번째는 괜찮다가 좀 갑자기 꺼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1번은 선천적인 경우. 그건 원래 이제 골격의 모양이 부모님의 모양이 그렇든지 이마가 튀어나오고 광대가 튀어나오고 한 경우에 관자가 되게 많이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선천적으로 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관자가 꺼져 보일 수 있고, 물론 그때 꺼져 보일 때 이제 광대 밑도 같이 꺼져 보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꺼진 사람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서서히 커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 주로 이제 살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아프고 나니까 관자가 푹 꺼지고,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꺼지는 경우,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점점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괜찮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이제 갑자기 골격이 이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치아 교정을 한다든지 발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 이게 골격이 막 변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하고 나서 보통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 그때 막 얼굴이 변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교정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변하냐면 관자가 꺼지고 광대 밑이 꺼지고, 그 다음에 광대뼈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입도 약간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그래서 골격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갑자기 관자가 꺼지는 느낌이 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관자 필러 하신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만져봐도 되게 물렁물렁하고, 그리고 모양도 그냥 봤을 때도 되게 울퉁불퉁해요. 정말 뭐 이렇게 동전 하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이제 넣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번 방법은 이렇게 마취 크림을 보통 많이 하는 방법, 마취 크림을 바르고 난 다음에 주사로 필러를 넣는 거죠. 필러로 이제 한꺼번에 다 넣는 건 아니고 몇 군데 이렇게 넣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잘 주무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면 그게 이제 피하 지방에 주사하는 방법인데, 그 피하 지방에 필러가 많이 들어가면 얘가 형태를 잡지 못해요. 형태를 잡지 못해서 좀 물렁물렁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획을 형성하지. 형성해서 필러가 거기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퍼져나가지 않고 딱 거기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표면이 펴펴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또 놓지만 그게 또 작은 언덕을 만들어 버리고, 그 전반적인 모양이 멀리서 보면 뭔가 좀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거는 피하 지방에 필러를 놨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 10cc 정도를 하셨대요, 필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희도 사실 많이 하셔도 한 뭐 4, 5cc 정말 많이 꺼지셨으면 한 뭐 6 정도까지 나눠서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넣는 게 이제 가능한지. 막 한쪽에 4cc, 5cc 넣는 거는 이제 보통 피하지방 시술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그렇게 울퉁불퉁하는 거는 싫고 뭔가 또 넣기는 편해야겠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수직 주사를 해서 관자 근육에 넣는 거야. 이게 바늘로 해가지고 끝까지 뼈가 될 때까지 주고, 거기에서 꾹 1cc 하나 빼고 다시 한번 또 찔러서 끝까지 들어가서 또 쭉 주고, 이런 식으로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끝에 만약 혈관이 있다면 혈관대로 주입하기 좋고, 그 다음에 관자 내부의 근육 안에는 굉장히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을 어떻게 찌를지 모르고 어떻게 멍들지 모르고, 그리고 설사 멍이 안 들고 혈관 사고 없이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
뭐냐면 근육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꽉 깨물면 이렇게 뿔룩뿔룩 튀어나와버리고, 그리고 근육이 있는 부위, 이 부위는 괜찮지만 이 이마에 맞은 부위에서 비어 보이는 이 부위는 더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술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위험을 감내하고 하기에도 결과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필러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은 필러 하실 때 어느 쪽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 피하 지방 이거를 들어가지고 피하 지방과 그다음에 근육 사이,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분류를 한다면은 한 5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3번째 층을 이제 스마스라고 하고, 5번째 층을 측두구를 싸고 있는 근막. 근데 이 단단한 2가지 막이 있는데, 이 막 사이에 굉장히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고, 이 막 사이에 필러가 딱 들어가게 되면 필러가 이동을 하지 못해. 필러가 이동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필러의 지속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지속이 되고 훨씬 자연스럽다. 왜냐면 그쪽 공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 관자를 채우고 이 공간을 딱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다. 근데 이제 그 공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왜 저번에도 제가 안 그래도 그 상담할 때 우리가 이제 뭐 1, 2, 3, 4, 5층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들어가는 층이 이제 한 4층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환자분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보고 하는 건데 그 4층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넣냐고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 그걸.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어떻게 3번째 층하고 5번째 층 사이인 4번째 층을 들어갈 것인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층들의 특징이 있어. 이 층은 굉장히 단단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병원에서는 이 단단한 층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면 안 되고 그냥 바늘로 시술해야 된다. 바늘로 쉽게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층이 만나는 부위, 이 이마 제일 가쪽, 이 부위에서 피부를 들어 올리면서 들어가면 바로 그 4번째 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째에 들어간 다음에 부드러운 캐뉼라를 가지고 이 공간에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캐뉼라이기 때문에. 바늘이 아니고 캐뉼라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갈 수가 없어. 이 공간에 가도 못 들어가고 이 공간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4번째 공간밖에 못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탁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공간에서 캐뉼라를 통해서 부드럽게, 또 이 공간에 혈관은 없어. 혈관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혈관 사고가 날 일이 없지. 그래서 이 공간에서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밖으로 빼면서 주고, 그래서 이 공간을 싹 부드럽게 채워준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채워줄 수도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통증도 없고 몸도 안 돼요.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나도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체 해부나 카다버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수십 케이스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 층이 접근한 방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할 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다 궁금해하지. 근데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1, 2, 3, 4층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생각 못해. 이게 아니라 이 3층이나 5층이 다 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아주 단단한 막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는